스테이블 코인으로 정말 연 10% 수익. 가능할까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진짜 솔깃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 수익 창출의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1달러 가치를 지닌 코인이 어떻게 이자를 만들어내는지 그 핵심 원리랑 또 놓치지 말아야 할 점들, 그런 것들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암호화폐나 디파이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더 흥미롭게 다가올 겁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1달러의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 이건 활용해서 어떻게 탈중앙화 금융, 그러니까 디파이 환경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하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단순히 가능하다, 이걸 넘어서 어떻게, 그리고 왜 가능한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죠.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 기회를 찾는 분들께는 분명히 주목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기본부터 확인해 보죠. 스테이블 코인, 예를 들어 USDC나 다이 같은 것들이요. 이게 달러 가치에 연동돼서 안정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수익 창출의 기반이 되는 건가요? 네, 핵심은 바로 그 가치 안정성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막 급등락하는 자산으로는 예측 가능한 수익을 얻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라는 기준점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자산을 디파이 플랫폼에 빌려주거나 예치하거나 유동성으로 공급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계산하고 또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 위험은 피하면서 디파이의 이점, 즉 중개자 없는 효율적인 금융 시스템이 제공하는 수익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디파이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해야 수익이 난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료에 나온 에이브나 클브 같은 플랫폼들이 구체적인 예시가 될 텐데요. 실제로 어떻게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인가요? 맞습니다.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일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이브 같은 대출 프로토콜에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하면요. 다른 사용자들이 그 코인을 빌려가면서 이자를 냅니다. 이 이자의 일부가 예치자에게 돌아가는 구조죠. 자료에서 언급된 연 3에서 6% 정도의 수익률이 이런 방식이고요. 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군요. 네. 커브는 조금 다른데요. 주로 스테이블 코인 간의 교환, 수합에 특화된 플랫폼이거든요.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쌍, 예를 들면 USDC랑 DA 이렇게 묶어서 유동성을 공급하면 거래 수수료의 일부랑 추가적인 인센티브, 종종 플랫폼 가치 토큰으로 주기도 하고요. 이런 걸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5%에서 12%까지도 언급하는 것이고요. 오, 더 높네요. 그렇죠. 그리고 Yearn Finance 같은 수익률 애그리게이터는 이런 다양한 전략들을 자동으로 최적화해서 복리 효과까지 노려줍니다. 결국은 뭐냐? 은행 없이 P2P 방식으로 자금이 오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효율성이랑 플랫폼의 성장 전략, 예를 들면 토큰 보상 같은 거요. 이런 게 결합돼서 전통금융보다 높은 수익률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은행보다 높은 이자라. 역시 매력적인데, 근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하잖아요. 수익률이 높은 만큼 분명히 고려해야 할 위험 요소들도 있을 텐데요. 자료에서는 어떤 점들을 특히 강조하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높은 수익률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위험이 따르죠.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주요 위협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스마트 컨트랙트 위험입니다. 디파이 플랫폼은 미리 짜인 코드,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자동으로 운영되는데 이 코드에 버그나 취약점이 있으면 예치된 자금이 해커에게 탈취당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네, 과거에도 있었고요. 둘째는 플랫폼 자체의 운영 위험입니다. 해킹뿐 아니라 운영 주체의 문제라던가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 같은 것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셋째, 이게 더 중요한데 디패깅 위험입니다. 디패깅요? 네,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이유로든 1달러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담보 가치가 하락하거나 시장의 신뢰를 잃거나 하는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죠. 코드 감사를 받거나 디파이 보험 같은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위험을 완전히 상쇄해주지는 못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코드 감사는 버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100% 보장은 아니고요. 보험 역시 특정 유형의 손실만 보장하거나 아니면 보장 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들이 강조하는 것은 이런 위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평판이 좋고 좀 검증된 플랫폼을 신중하게 선택하며 자신의 위험 감소 능력 내에서 투자하는, 뭐랄까 스스로 관리하는 자세입니다. 위험 요소를 이해하고 분산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면 안정적인 수익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활용할 잠재력은 분명히 있다는 시각이죠. 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디지털 달러가 아니라 디파이라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 속에서 이걸 잘 활용하면 전통적인 예금 이상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물론 그 이면의 작동 원리라던가 스마트 컨트랙트, 또 디패깅 같은 위험 요소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요. 정확합니다.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그 구조를 아는 것만큼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서 단순히 높은 수익률이라는 그런 표면적인 정보 너머에 있는 디파이와 스테이블 코인 수익의 본질을 더 깊이 탐구하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디파이 프로토콜이 제공하는 수익률 중에서 플랫폼 자체 토큰 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인지, 또 그 토큰 가격의 변동성까지 고려하면 실제 안정적인 수익은 어느 정도일지, 이런 걸 따져보는 것도 중요한 다음 단계가 될 수 있겠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